자, 그러면 여기서 강사가 뭐 할 거냐면 게시물 상세보기라는 걸 할 거예요. 상세보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셀렉트 테스트가 똑같아요. 셀렉트 테스트는 똑같은데 원하는 게시물, 번호, 조회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쿼리를 작성할 때 다른 거 뭐 업데이트하거나 뭐 딜리트하거나 하는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셀렉트입니다, 여러분들. 왜 셀렉트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쇼핑몰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맞게 어떤 뭐 여러분들 이미지 클릭한다. 그 이미지 클릭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정보가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셀렉트를 통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그 정보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냥 뭐 우리가 뭐 보통 온라인 쇼핑몰 하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복잡한 쿼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쿼리를 날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미지를 어떤 우리가 쇼핑몰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그것과 같이 넘어오는 게 어떤 특정 뭐 정보들 있죠.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을 고른 다음에 옷 사이즈들, 그럼 사이즈에 대한 정보 같이 올라오죠. 색상에 대한 정보 같이 올라오죠. 가격에 대한 정보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셀렉트 했을 때. 그럼 그걸 조회하는 쿼리를 날려야 되는 거죠. 날려야지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런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원하는 게시물 번호를 조회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뭐 얘가 자동 완성해주긴 해요. 그냥 코드 작성하는 면에서 좀 도움 좀 받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심플DB에서 젠 SQL을 하면 SQL 객체를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요거는 요런 문법이구나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SQL 한 다음에 어펜드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쿼리를 날릴 수 있구나. 그런데 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줄로 써도 돼요. 근데 강사가 계속 여러 줄로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가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독성. 여러 줄로 쓰는 거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 해서 그 다음에 from 아티클 쓴 다음에 여기서 뭘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where id 뭐 1번 그죠? 그러니까 1번 게시물을 조회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한 줄로 쓰겠다 하면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띄어쓰기랑 그런 것들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다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요퀄이에요. 요퀄이 붙여서 쓰게 되면 요퀄입니다. 이걸 다 붙여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회가 되겠죠. 그렇죠? 원하는 게시물 번호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조회하고 자,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자, 맵이라 쓸 거예요. 왜 제가 맵이라고 자꾸 쓸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는 뭐 그냥 1번에 대한 게시물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2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2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무조건 ID 1번, 뭐 서브젝트 제목 1,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1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쌍이란 말이에요. 쌍. 그래서 맵이 뭐예요? 키하고 밸류를 한 쌍으로 이루고 있는 자료 구조잖아요. 그죠? 요거 잘 알고 있어요. 맵을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맵이 키하고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맵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아티클 로우라 쓰고 자, SQL에 보면 강사가 뭐를 만들었냐면 select row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select rows랑 select row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select rows는 데이터를 여러 개 가져올 때 쓰는 거고 select row는 단일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데이터라는 건 뭐야? 데이터 하나. 데이터 하나 가져올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요. 자, 그래서 select row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select 써서 from article 그 다음에 where id 1번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id 뭐 1번 create date 뭐 modify date 뭐 subject 뭐 컨텐츠 요게 한 쌍이라고 id가 키고
create date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요게 뭐예요? 컬럼명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강사가 여기다 오브젝트라 쓴 이유가 뭐예요? value 값이 문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숫자 형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라 쓴 거예요. 상위 타입이 오브젝트라 했잖아요. 제가 모든 데이터 타입의 상위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다 라고 강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맵에서 value 값을 넣을 때는 무조건 키는 스트링이에요. 그냥 키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스트링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뭐 물론 여러분들 인티저로 쓴다 해가지고 뭐 인티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키는 거의 스트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밸류 값만 여러분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값을 우리가 뭘로 설정한 거다? 오브젝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아티클 로우가 이제 맵이에요. 맵.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맵에서 여러분 데이터 가져올 때 보통 어떻게 써요? 개 쓰잖아요. 개. 그러면 id 가져와서 is equal to라고 이제 뭐 쓰게 되면 얘가 뭐냐면 지금 이제 1번이기 때문에 그냥 id가 뭐예요? 1. 게다가 이제 우리는 롱 타입 써주긴 해야 됩니다. 1L 뭔지 아시죠? 여러분 롱 타입 같은 경우는 뒤에 전미어 L 붙여야 되는 거 이거 아시죠?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냥 쓰면 안 돼요. 롱 타입은 전미어 L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인트 같은 경우는 안 붙여도 되는데 롱 타입이나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실수형 데이터 타입 계속 더블 쓰는 이유가 뭐예요? 플롯은 전미어 F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더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롱 같은 경우는 왜 전미어를 붙이면서까지 쓰냐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다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21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일은 거의 없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일은 없지만 그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롱 타입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해석하면 그냥 이거예요. 어설트 대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 강사님 도대체 어떤 문법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하고 이제 TDD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문법이에요. 그냥 어설트 대 쓴 다음에 여기다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쓰고 내가 여기 기대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rticle row get id 해가지고 맵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근데 그러면 id는 id 값을 가져오면 그것과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그 다음에 1번이면 is equal.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s로 시작되는 것들은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얘가 참 거짓을 반환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is equal to 같냐? 뭐랑 같냐? 1이랑 같냐라는 거예요. 1이랑 같냐. 그러니까 얘가 기대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인 거고 얘가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기대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이라 입력했을 때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X표 떴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걸 뭐예요? 본 코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TD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테스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해볼 수 있어요. 하나만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사 이거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냥 번호는 1 에리아 쓰고 뭐 로컬 데이터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목 1, 내용 1 정도 써주면 되겠죠. 제목 1, 내용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잘 설계를 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 그 오류를 여러분들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통과됐죠? 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만약에 1번 가져왔는데 여기다 5번이라 썼어요. 5번. 자, 5번이라 쓰고 나서 다시 실행해보면 당연히 틀린단 말이에요. 자, 단변에 X 나오죠? 그죠? 그러면 X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로우 SQL을 통해서 어떤 쿼리가 실행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 4번을 날렸을 때 이 쿼리를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에러가 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져온 값은 뭐래요? 1번이래요. 1번.
1번을 가져왔는데 to be equal to 5번이래. 즉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값이 5번이지만 실제로 얘가 들고 온 값은 뭐다? 1번이다. 그러니까 but was not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1번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내가 기대하는 값은 5번을 입력했지만 데이터는 1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5번으로 수정할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where id를 5로 수정할 건지 아니면 1로 수정할 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여기다 1이라고 쓰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시물을 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원하는 게시물 번호를 조회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됐습니다.